당신은 지금 혼자 고립된 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자주 사람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있나요? 외로운 저녁 식탁에서 쓸쓸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지진 않았나요? 사회적 고립과 고독에서 벗어나고 혼자 외롭고 쓸쓸하지 않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첫발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고립된 삶과 고독에서 벗어나는 6가지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꼭 끝까지 시청하신 후 여러 도움을 받으시고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나오세요. 당신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 한국의 독거노인은 약 219만 명. 그중 많은 분들이 오늘의 주인공 73세 정호 씨처럼 조용히 그리고 고립된 채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설날이나 명절이면 그 고독감은 더 크게 몰려옵니다. 노인은 왜 이렇게 고립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2024년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독거노인의 비중은 2020년 16.0%에서 2024년 22.1%로 증가했고,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2020년 20.1%에서 2024년 10.3%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또한 전체 노인 중 3.2%는 자녀와 연락 두절, 6.0%는 생존 자녀 부재로 나타났습니다.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은 점점 더 고립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OECD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고립된 노인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줍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단절, 낮은 자존감, 만성적인 외로움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심리학자 앤드류와 플래넷건의 2010년도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외로움과 낮은 자존감을 유발하고, 이는 결국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노년기는 은퇴, 사별, 자녀의 독립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급격히 축소되며 고립 상태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고립된 삶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의 고립된 상황을 변화시킬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호 씨는 아내를 잃은 후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며 더욱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저축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고, 늘어나는 의료비와 생활비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후 혼자 식탁에 앉아 차갑게 식은 밥을 먹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서 TV와 유튜브 시청으로 조용한 하루를 보냅니다. 노년이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호 씨의 일상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정호 씨는 마음의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채 자녀들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출가한 자녀들이 집을 방문하지 않을 때나 연락이 뜸하다 싶으면 자신의 슬픔과 외로움을 이유로 서운함을 표현했고, 때론 화를 자주 내곤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자녀들도 빠듯한 상황이었기에 이런 모습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갔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모님을 챙기려는 자녀들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불만만 드러내다 보니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졌고,
방문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정호 씨는 날이 갈수록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그는 방 안에 혼자 앉아 희미한 햇빛이 비치는 창밖을 바라보며 거리에서 들려오는 가벼운 대화와 웃음소리를 멍하게 듣곤 했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찬 밥을 먹는 동안에도 창밖으로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를 느끼며 자신이 그들과는 다른 별개의 세상에 있는 듯한 쓸쓸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오후가 되면 TV를 켜보지만 화면 속에서 밝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은 마치 다다를 수 없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그는 자신의 무기력함과 소극적인 태도를 스스로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의욕 없이 사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금 나에게 뭐가 남았다고? 정호 씨는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변화를 바라는 작은 불씨가 있었지만 그것을 실행할 용기는 부족했습니다. 매일같이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력감 속에서 정호 씨는 심한 두통과 가슴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는 고혈압과 초기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생활 방식을 바꿀 것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의사의 말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졌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더 막막해졌습니다. 병원을 나선 후 그는 자신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립된 삶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걱정과 불안 속에서 정호 씨는 처음으로 변화에 대한 작은 희망과 강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그는 동네 노인종합복지관 앞을 지나치다가 사회복지사가 건네준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건강한 삶, 활기찬 노후를 위한 시작라는 문구와 함께 또래의 노인들이 환하게 웃으며 취미활동과 운동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순간 정호 씨는 발길을 멈췄지만 곧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뭘 하겠어 라며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후에도 그 전단지의 사진과 문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사가 권한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이 전혀 실천되지 않는 자신의 현실을 떠올리며 더욱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그는 노인종합복지관 앞을 맴돌던 자신의 모습과 한없이 혼자였던 집안의 풍경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선택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쳐오는 가운데 정호 씨는 스스로와 치열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가면 뭐가 달라질까? 분명 어색하고 불편할 거야. 그런데 이대로 있는 건 더 나쁜 거 아닌가? 그는 노인종합복지관에 가는 것을 상상하며 여러 시나리오를 떠올렸습니다. 다들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내가 가서 괜히 눈치만 보다가 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이웃 어르신인 김 여사님이 그래도 뭔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대로는 안 돼, 그러다 큰일 나. 라는 단호한 목소리가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 저분도 처음엔 많이 망설였지만 지금은 잘 다니고 있잖아.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계속 살 순 없어. 마음을 정한 그는 옷을 차려입고 김 여사님과 함께 노인종합복지관을 향했습니다. 낯선 곳에 들어선다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는 조용히 한 걸음씩 복지관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첫 방문 날, 정호 씨는 어색한 마음으로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참여한 프로그램은 손뜨개 수업이었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이미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정호 씨는 낯선 이들 속에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이끄는 젊은 직원의 따뜻한 안내와 다른 참여자들의 환대 덕분에 정호 씨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걱정 마세요. 다들 처음엔 어색했어요. 그 따뜻한 말에 정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이런 대화를 이렇게 오래 기다려왔구나. 그날 이후 정호 씨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정호 씨는 요가 같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참석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삶의 활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직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호 씨에게 노인 일자리 참여를 추천했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공익형 일자리, 단기 일자리, 그리고 어르신들의 재능을 활용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도 많습니다. 직원이 추천한 공원 관리 일자리는 주 4일 근무로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다른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작은 소득도 생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이 일자리는 정호 씨에게 경제적 안정감과 함께 활력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내 힘으로 정말 오랜만에 번 돈으로 생활하니까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네. 여기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일하니 더 즐겁고 보람도 느껴진다. 공원 관리 직원 중 한 청년은 정호 씨에게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계기로 정호 씨는 이메일을 통해 멀리 있는 지인들에게 안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메일 작성이 익숙하지 않고 타이핑이 더디고 낯설었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소통 방법을 익히며 점점 더 자주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메일로 주고받은 따뜻한 말들과 오랜만에 나눈 대화들은 큰 위안이 되었고 새로운 목적 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관리 업무를 하던 중 정호 씨는 급성 어지럼증으로 쓰러질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을 하던 동료들의 신속한 도움으로 무사히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사람들과 연결된다는 것이 단순한 교류를 넘어 자신의 안전망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특히 도움을 주었던 친구들과의 대화는 그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었고 함께 어울릴 때 느껴지는 따뜻함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강한 유대감을 선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호 씨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정호 씨는 자신의 슬픔에 갇혀 자녀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기만 했습니다. 정호 씨는 자녀들의 바쁜 일상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외로움만을 강조했던 과거를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어르신 김 여사님의 한마디가 정호 씨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녀들과 가끔 영상 통화를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더라. 정호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해봐야 하지 않을까? 정호 씨는 처음엔 전화를 거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이메일을 통해 자녀들에게 지난날의 반성과 후회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못난 아버지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이 많았다. 보고 싶구나. 난 이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단다. 그 후 손주들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부르는 손주들의 얼굴을 보며
정호 씨는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녀들 역시 아버지의 변화에 감동하며 시간을 내어 정호 씨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는 이제 더 이상 고립되지 않습니다. 그는 복지관 프로그램과 지역 일자리 등을 통해 얻은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자녀들과도 자주 연락하며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순히 사람들과의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살아갈 힘을 주는 원천이었죠. 현재 한국 정부는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수급액이 충분하지 않아 안정적인 소득 기반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의 누군가가 정호 씨처럼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다면 아래의 방안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6가지 실천 방안. 첫 번째, 노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참여.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단순히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인들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일자리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는 소득뿐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 줍니다. 먼저 공익형 일자리에는 공원 관리, 환경 정화, 도서관 관리 등 적은 시간과 낮은 강도로 일하면서 소득과 사회적 연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어린이 돌봄, 학교 급식 보조 등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며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장형 일자리는 지역 특산물 판매, 공예품 제작 등 노인들의 재능을 살려 수익 창출이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문의할 곳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복지과, 노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종합복지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화번호는 1566-0062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 활용. 2019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개인의 돌봄, 의료,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문의할 곳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통합돌봄은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므로 관할 구역의 복지 서비스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동 불편한 노인을 위한 방문 돌봄, 병원 연계 서비스 등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곳은 각 시군 구청의 복지정책과 또는 노인복지과에 연락하세요. 통합돌봄의 주요 서비스, 의료, 돌봄, 주거 지원 등 정보를 얻고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통합돌봄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방문 간호, 맞춤형 식사 배달, 가사 지원 등을 복지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전화번호 02번에 120으로 연락하시면 돌봄 서비스 관련 정보와 프로그램을 확인 가능합니다. 세 번째, 공유주택 및 코하우징 모델 활용.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의 고립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코하우징과 같은 공동체 기반의 주거 형태를 검토해 보세요. 먼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복지주택 커뮤니티 주택 정보는 LH 홈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문의 방법은 LH 콜센터 전화번호 1600번에 1004번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은 지자체의 주택 관련 부서로서 지역별로 진행 중인 공유주택 모델이나
커뮤니티 주거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로 서울시의 한지붕 세대공감 프로젝트, 부산의 공유주택 모델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주거복지 관련 부서 또는 협동조합이나 민간 커뮤니티 주택 운영 단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취미 활동과 지역 커뮤니티 모임 참여. 지역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취미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요리, 미술, 사진 등 흥미있는 분야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기적인 건강 체크 및 상담. 지역 보건소나 의료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며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각 보건소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예로 혈압, 혈당 체크, 치매 조기 검진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점은 전화번호 1577번에 1000번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부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무료 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복지관에서 지역병원이나 전문 상담소와 연계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봉사활동 참여.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경험을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봉사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할 곳은 전화번호 1365번 자원봉사 포털로 연락하시면 되며 지역 복지관 또는 비영리단체 NGO, 종교단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여러분의 용기입니다. 경제적 자립, 사회적 연결, 그리고 정서적 안정, 외로움의 극복. 이 모든 것을 정호 씨처럼 함께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